이재명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 맡아가지고 사람 직접 챙기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모셔갈까요? 그거 뭐 얘기하면 됩니까 지금? 네? 뭐 좀 대충 뭐 맛이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예. 아니 근데 그 인재를 영입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특히 그 대한민국은 정치 혐오, 국회 혐오가 굉장히 뿌리 있거든요. 특히 요즘은 더 하지. 그래서 다들 정치를 안 하려고 해요. 네. 옛날에는 정치를 하는 게 꿈과 낭만이었고 또 돈을 많이 번 사람은 한번 또 도전해보고 싶은.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다들 안 하려고 해요. 또 가족들이 엄청 반대하고 장관 같은 건 우린 시켜줘도 안 합니다. 그 청문회 가서 이거 다 틀려야 되는데 안 하. 그래서 뭐 깨끗하고 참신한 사람 없어요. 있어도 안 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재영입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 네. 그러면 포커스를 어디 맞춰야 되냐면 우리 당에 부족한 거 이런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예컨대 어떤? 그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계속 색깔을 공세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철지났다고 하지만 또 먹히 부분 먹히거든. 그냥 그거를 좀 뭐 감안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병주 의원 데리고 와서 아주 좋았거든. 사성 장군. 예? 뭐 그런 분들. 좀 10개 해주잖아요. 이런 인식을. 뭐 그런 분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뭐 그 2030 남성에 대한 대선에서 표가 없었으니까. 네. 그것도 대변할 만한 뭐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한 부분 고리 그런 부분을 좀 공략하는 게 좋겠다. 민주당의 청년 정치가 너무 약하다. 그래도 저쪽 당은 뭐 이준석도 있고 뭐 천하람도 있고 있는데 민주당에 누가 있냐. 물론 젊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주목받지 못해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아픈 부분이네요. 아파요? 아프지 민주당으로서. 저도 아니 뭐 민주당 당직자처럼 얘기를 하네. 아니지만 네. 국민의힘 이준석부터 시작해서 뭐 천하람 신인규, 네, 신인규. 김재섭 이런 친구들 보면 부러워요. 야 여기는 없네. 민주당은 없어. 민주당은 있잖아 586. 좀 안타깝지. 그리고 그 친구들은 네. 어쨌든 굉장히 그 사안마다 국민의힘의 자당을 비판할 걸 비판하면서도 네. 그렇게 보이지만 진영 논리에 철저하거든. 그런데 민주당 청년이라고 나가는 사람들은 그게 없어. 영악하지 못해.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TV나 라디오 매체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진영 잘 되라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야. 우리 진영의 아픈 부분도 자꾸 짚고 긁고 해서 올바르게 하려고 하는 거고 네. 거기 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저쪽 애들은 영악하게 하는데 우리 쪽 애들은 전혀 영악하지 못해. 좀 답답해.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그걸 좀 훈련을 좀 시키세요. 정치학교를 만들어서. 필요하다고. 예를 들어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 당직자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초선 재선하고 이제 삼선 바라보고. 삼선 바라보고 전략 위원장도 하고 했잖아요. 예. 그게 왜냐하면 당직을 하면서 오랫동안 봐왔던 거거든. 네. 아, 정치가 어떻게 되더라고. 실무도 한번 맡아보고 홍보도 맡아보고 전략도 맡아보고 그런 공채 출신들을 나는 좀 많이 이렇게 네. 민주당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학 졸업한, 갓 졸업한 이런 거를 공채로 뽑아요. 당에서. 네. 그래서 아니 근데 민주당은 제가 보기에 인크루팅 과정이 인재 영입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셀럽 위주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을 데려가는데 저 사람이 과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혁신위원장으로 인유한 위원장 세우는 거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민주당이 그동안 사람들을 데려갔어요. 저는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일을 잘하고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고 핵심적 역량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단 유명해야 되고 대중성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을 데려가니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양정철 최재성 방식이지. 양정철과 누구? 최재성 방식이지. 그게. 최재성 방식이다. 그러니까 예. 소위 말하는 셀럽들, 네. 사회에서 유명 인사들 이런 거 싹 섭외해가지고 한 명씩 오픈하는 거지. 네. 한 명씩 이렇게 섭외했습니다. 오늘 누구 오픈, 내일 누구 오픈. 완전 양정철 최재성 방식인데 네. 이제 민주당은 그거 벗어나야 돼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게 아니야. 아니 뭐 그 소위 말하는 셀럽들은 이 사회에 이미 기득권이에요. 그렇죠. 이미 기득권이고 이미 엘리트야.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 하에서 윤석열 정권하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못 싸워요. 내가 따뜻한 안방에서 무럭무럭 자랐는데 이용한 말처럼 아랫목에서 컸는데 네. 어떻게 싸웁니까? 싸운 적이 없는데 늘 박수 받고 산 사람인데 예를 들어 치세 때는 괜찮겠지. 그러나 난세 때는 그런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네. 매번 그런 사람들만 모은다. 그래서 당에서 좀 오랜 기간을 두고 젊은 친구들을 뽑아가지고
전략도 시켜보고 로테이션으로 네. 홍보도 시켜보고 총무도 시켜보고 당의 전략국, 홍보국, 총무국 다 있잖아요. 한 바퀴 쓱 돌려보고 의원실도 한번 넣어보고 이렇게 해갖고 진짜 공천을 좀 줘라 그런 사람들한테. 예.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꽃들만 이렇게 그러니까.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보긴 좋아요. 근데 일은 못 한다. 그러니까 그 명지대학에 누굽니까 그 우석진 교수가 이재명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일을 아는 사람. 정치는 친한 사람이랑 하고 일은 아는 사람이랑 해라. 예, 일 모르는 사람들 데려다가 제발 일 시키지 마라. 국민이 괴롭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건 대표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데 네. 의원들보다는 그 당의 국장들 있잖아요. 네. 실무자들 그런 사람들하고 스킨십을 넓혀라. 아침 예를 들어 최고회의 회의 하잖아요. 네. 끝나면은 그 실무단 불러가지고 30분이라도 들어라. 그 실무단 일 더 잘해요. 그 예를 들면 이번에 그 문제가 됐던 플랜카드 있잖아요. 네. 그 결국은 최고회의에서 국회에서 나온 거거든. 실무단들이 그거 보면은 이거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 듣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의 실수거든요. 그러니까 공당이라면 대중에 맨날 지역구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민심이 어떻다는 거 정도는 파악을 할 텐데 그런 현수막이 걸렸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전혀 감도가 없었다는 게 저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여의도 연구원장은 교체해야 된다고 봐요. 왜 안 교체해요? 왜 안 교체할까요? 네. 그분 친문이잖아요. 그래서 안 교체하는 거예요. 아, 친문이라서 교체 안 하는 거예요? 그럼요. 예. 자르면 친문이라서 잘랐다고 할까? 반발하지. 아, 비명이라서 잘랐다 이렇게. 그렇게 할까 봐. 하겠지. 플랜카드 책임인데 그거를 비명이라 잘랐다라고 이건- 둔갑시킨다? 그럼요. 아까 얘기한 이재명의 사당아 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지. 그래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내가 그런 눈치를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그럼요. 예. 근데 이게 아마 선거 전에는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왜냐면 내가 뭐 플랜카드 때문에 잘라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현역이 여의도 연구원장 하면 안 돼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잖아요. 자기 선거 해야죠. 자기 선거 해야지 지금 남의 선거를 무슨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우리 당 사람이 10명 당선되는 것보다 나 당선되는 게 더 좋아요. 그게 더 크게 아, 그게 더 중요하죠.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에 콩밭에 가 있는 사람을 여의도 연구원장에 안 친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여의도 연구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여론조사잖아요. 네. 뭐 전략도 짜지만 여론조사 해가지고 이 지역에 누가 가면 좋겠다. 그래서 뭐 전략으로 꼽기도 하고 그런데 현역이 가 있으면 내 주위의 사람들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지. 이렇게 하면 공정한 여론조사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현역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교체가 필요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영남 중진 윤핵관이 문제라고 한다. 다음 주 아니죠. 내일이죠. 내일이 이제 인현 위원장이 준 일주일인데 민주당에는 586과 올드보이가 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 천정배 전 장관. 그다음에 정동영 전 의장 이분들 다 출마 준비하고 있거든요. 문자 계속 옵니다. 예, 어떻게 정말 욕심쟁이들 진짜. 아유, 욕심쟁이들이지 뭐. 욕심쟁이들이다. 연세도 7, 80 다 되는 분들이 무슨 뭘 무기영화를 누리자고 뭐 이렇게 하십니까? 이제는 진짜 좀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해야 되지. 어?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청년 이미지가 가해지는데 민주당은 너무 그분들이 뭐 지금 사실은 막 박지원 원장 빼고는 어디 지역구 나가가도 호남 지역구 나가가도 경쟁력도 없잖아요. 호남 지역구에 출마한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지금 다. 지금 광주나 이런. 난 그래서 박지원 원장 같은 분도 어쨌든 당을 한번 떠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 본인이 뭐 사과하고 했지만 본인의 실수는 책임을 져야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다시 불러가지고 국정원장이라는 그 큰 자리를 줬어요. 네. 그럼 본인도 한번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 진짜 자기가 진짜 내가 호남이 아니고 그래도 나는 인지도 있고 하니까 네. 좀 험지 갖고 당에서 가라면 가겠다. 이 정도 결기는 있어야지. 이미 호남 가서 딱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난 여기 나갈 이런 분들이 다 있어요. 어? 다들 욕심만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제가 아까 그 장 기자랑 우리 대기실에 앉아가지고 나는 몇 년
아니 딱 은퇴한다 그랬잖아요. 네. 난 아직 나이가 젊은데도 은퇴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나이 그 연세 먹고도 더 하겠다는 그런 욕심이 어디서 나오지? 다들 자기밖에 몰라 어떻게. 해. 지금 이동영 작가가 저한테 그 최초 선언을 했어요. 내년 총선 끝나면 좀 6개월 정도 쉬었다가 그리고 은퇴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은퇴할까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좀 건강해지. 저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송혜 선생님도 영원한 현역이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하면 되고 자기 역할을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정치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물갈이도 좀 필요한 거고 이제 새로운 상상 좀 그러면. 정치에 새로운 상상이 필요하거든요. 바로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데 민주당에서 그런 기운을 좀 더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새로 모시고 오는 인재들이 어떤 분일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 아직은 전혀 감을 못 잡겠다. 그래서 얼마나 누구를 만나고 계시는지 좀 확인해 보려고 그랬는데 확인이 잘 안 되네. 그거는 뭐 이 대표 알아서 오픈하겠지 뭐 그건 뭐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예. 그래요.